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장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시장 이야기하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 SK증권 미래전략 부분 최석원 대표님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코스피 3,500. 네네. 지난번에 한번 돌파하려다가 꽤 밀렸었는데요. 네, 뭐 네. 오늘 가볍게 뚫어내면서 반도체 힘으로 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다 좋게 봤는데 실제로 또 오르니까 또 놀래요. 그렇죠. 이 추석 이후의 흐름들은 또 연말까지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일단 이 현재 상승이 예.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국면, 주가 상승 추세 국면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거에 더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덧붙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경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유동성을 공급하던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예. 이런 믿음들이 일단 작동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뭐 계속 드러나고 있었죠.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산업 전반입니다. AI 산업 전반이 어찌 보면 과거의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변화들보다도 더 큰 힘으로 전후방 산업에 각종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다. 투자와 뭐 산업의 발전이라는 네. 게. 잠시 우리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젠슨황 그 엔비디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의 모든 반도체가 이제 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이 투자가 너무 과잉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우려가 있죠. 생각들을 예.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면 뭐 구글이든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 분석을 해내는 데들이 이게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2배씩 그 사용량이 그 분석해야 될 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 그 AI와 관련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소극적으로 투자했다가 이러면 안 되네 그러고 더 빨리 투자 규모를 늘리는 양상이 아직까지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관점에 지금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라면 국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정책적으로 네. 계속 밸류업인데 밸류업과 관련된 게 영향을 안 주냐면 분명히 줬거든요. 우리나라 금융 그렇죠. 지주 이런 데도 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데 이게 초기 단계죠. 왜냐하면 글로벌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에 비하면 한참 지금 낮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은 상승 추세고 올해 말 이전에 이게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 떨어졌을 때 이 매수가 올랐을 때 자꾸 매도하려는 것보다는 좀 더 앞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앙드레 콜스톨라니가 얘기한 것 가운데 이제 매수자의 시장이냐 매도자의 시장이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정리를 역시나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의 근거하에 우리가 편승하면서 차별화된 모멘텀으로 간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정책 모멘텀 하더라도 사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막 폭락하고 이러면 견디기 어렵죠. 네, 그런 흐름들이 역시 좋고요. 다만 이 정말 국내 기업들이 그런 최첨단 AI의 혁명 속에 실제로 동참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주도하고 있느냐 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살짝 있는데요. 국내 경기도 좋은 건 아니고요. 그죠? 네.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3분기, 4분기 나타날 수 있느냐. 실적에 대한 공부 아니면 실적 상관없이 가는 거냐. 네. 당연히 실적이 좋은 데들 위주로 갈 거고요. 예. 아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데들은 같이 따라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 양상이 보일 예. 테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출을 지금 보고 있으면 반도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예.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요 업체들이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전에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의 그 경쟁력이라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많이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AI 투자. 그러니까 결국 실적도 그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랑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은 데들은 사실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특히 내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내수가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정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짝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좋다는 걸 떠나서 똑같은 실적 하에서도 얼마나 더 주주한테 환원해 줄 것이냐 이제 그 문제로 돌아갔을 그렇죠. 때는 이건 실적과 약간 무관한 어떤 그 업종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차별화돼서 실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나 실적만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이나 정책이나 우리 증권시장의 자본시장의 구조가 변화되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걱정되는 문제들이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은 노이즈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원화가 상당히 약세로 가파르게 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인데요. 네. 그 부분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해결은 될 것 같으면서 단기간에 또 안 될 것 같은 좀 복잡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단기 요인으로 일단은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라는 게 그냥 깨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죠. 그걸 기본적인 어떤 전제로 두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되긴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될 거냐. 다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여러 가지 숙제들이 이 외화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안겨주는 거는 좀 사실이죠. 네, 그렇죠. 이 규모를 정말 현금으로 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당장 우리나라 돈이 물론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돈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하면 제가 보기엔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부드럽게 자기들한테 투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지 여기서 삐걱대면서 그렇죠. 우리가 투자 규모를 늘리면 이 나라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트럼프 한 사람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그런데 역시 트럼프 역시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좀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는 이렇게 앞선다고 할까요? 압박을 주는 본인이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좀 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의 어떤 노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1,400원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환율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들이 볼 때는 환율의 변동성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적인 성격으로 가서 앞으로 환율이 급등할까 봐 주식을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상의 요 부분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주식은 밸류에이션도 싼데 사실은 환율 입장에서 봐서도 이게 내려갈 가능성만 있다면 굉장히 싼 주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거를 어떤 추세 요인으로 보고서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에 환율이 좀 오르면 그 시기에 주가가 반응을 할 때 좀 더 매수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는 게 맞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뭐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연휴 전에 어떻게 할까, 연휴 이후에 뭘 봐야 될까 이렇게 하겠지만 10월 꼭 중순까지만 아니더라도 10월 또 연말까지 보면서 이렇게 좀 봐야 될 핵심 변수들은 어떤 걸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의 뭐 셧다운, 또 금리 결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몇 가지 좀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뭐 말씀하신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셧다운과 금리 인하가 약간 연결돼 버렸습니다. 그 셧다운 자체는 뭐 영향을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상황이긴 한데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이게 학습 효과가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에서는 제가 이게 일종의 코미디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외국인 분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이제 정부가 재개되고 하는 부분. 단지 이게 이제 길어지면 좀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에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이게 정말 계속 길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 타격을 줄 만한 수준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일단은 대량 해고를 트럼프 자체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게요. 그거를 그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일종의 이제 근거 중에 하나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나가려는 트럼프의 의지도 반영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충격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역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효과에 따르면 시간에 걸쳐서 해결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고 지난번에는 35일까지도 셧다운이 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길어지고 계속적으로 이 의회에서 난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게요. 보통은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 네. 테이블로 와 보시오. 뭘 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아이 잘 됐다. 이참에 그렇죠? 해고하고 자기 요구를 가려고 해서 그러나 또 뭐 트럼프도 사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줄다리기 속에 해결 과정을 찾을 걸로 보이고요. 예, 우리 시장 얘기 좀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상반기는 조선방산원전이 워낙 독보적 좋았고요. 네. 네.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지금 어째 핵심에 나서면서 소위 뭐 금융 반도체 지주, 뭐 금반지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네. 반도체는 특별히 악의가 없을 걸로 보이시고요. 반도체 플러스 금융 지주 좋게 보세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지금 장을 끌고 가고 있는 힘에서 이게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걸 뭘로 볼 것이냐. 예. 게다가 경기 상황이 뭐 좋다는 건 아니고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된 이제 관심은 결국 AI에 대한 투자와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맞는 게 반도체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볼 수 있다면 국내에서는 아마 바이오 업체들이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반도체로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약간 소외되는 듯하지만 반도체와 바이오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지는 결국 뭐냐면 국내적 요인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거기에 아까 이 두 개 AI와 글로벌 경기의 안정화와 더불어서 이 제도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도적 변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밸류업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의 정상화 과정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결국은 금융사하고 지주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그 거버넌스 정상화의 핵심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주주 환원율의 증가거든요. 네. 주주 환원율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은 이 배당을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조선 이 방산 원전 모두가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관세 협상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상반기보다 줄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걸 안 가져가고 내수주를 가져간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질 섹터 이야기를 이제 다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오늘도 오르는 게 반도체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니까 지수가 이만큼 오르는 거고요. 반도체 힘이고 금리 인하에 따른 바이오. 또 바이오는 꼭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특별히 바이오들, 바이오테크들이 상당한 기술력과 함께 그렇죠. 좋은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금융, 지주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이건 좀 어떻습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올해는 미국이 지난 2년간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시장을 얘기했는데 사실 미국도 또 가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한국 증시도 좋습니다만 한국과 미국 시장을 좀 전체적인 지역적 배분에서는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이 맞습니까? 예. 근데 이번 장의 특징 중 하나가 사실 미국이 굉장히 주도하는 장하에서도 과거에 이머징 마켓이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이 상당 기간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뭐 일본 이런 주요국들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 주식도 같이 가고 있는 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런 어떤 그 괴리로 인해서 밸류들이 많이 싸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선진국 쪽에 너무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은 낮추고 국내 주식으로 저는 와도 되는데 이제 단지 거기서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업종별로 말씀드렸던 이 장의 추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들에 맞는 업종들만 네. 가져간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전체적인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할 필요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별 비중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물론 뭐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가장 위험자산이 주식이 갑니다만 금도 사실 또 강하고요. 네네. 금리가 떨어질 걸로 보면 채권도 사도 되나? 이런 건 다 이제 또 이제 안전자산은 범주로 네네. 들잖아요. 그 비중 전략은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은 위험 자산의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금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이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예. 왜냐하면 이게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예. 사실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좋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게 끝나고 났을 때 이 모든 거를 이끌고 있는 이 핵심은 결국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패권 이 전쟁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럴 때 이제 이 통화 체제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이 오버로 그러니까 과잉으로 나타나면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부분에 대한 대응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5에서 10% 정도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유지해야 되겠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한 6대4, 뭐 5대5 정도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위험자산 비중을 한 6대4 정도로 조금 더 네.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승 시기에는 안전자산이 갖고 있는 어떤 대응적인 부분보다는 이 기대 수익 쪽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제가 여담인데요. 금은 뭐 내가 사는 자산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사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예, 그거는 뭐 시간이 가면서 그죠? 스테디하게 가는데 사실은 또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뭐 한국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죠? 지금은.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서도 지금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자산 쪽에 조금 더 힘을 실는 게 지금 장의 특성상 맞다. 다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생기는 여러 궁금증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